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국민라디오 정오뉴스. 추석을 계기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 무박 2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의 안보 전문가가 서울에 모여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건설사 행정제재 해제가 봐주기 특혜 사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 예정자들이 혼수용 가전제품을 사는데 829만 원 정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력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 명에 달했습니다. 먼저 사회부문, 정치부문 소식입니다. 추석을 계기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 오늘 무박 2일의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측 수석대표는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북측 수석대표에는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참석합니다. 수석대표를 포함해 3명씩 구성된 남북대표단은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실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4개 국제기구의 국방관리와 안보 전문가가 250명 모여 한반도 통일과 글로벌 안보 문제 등을 서울에서 논의합니다. 국방부는 9일부터 11일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2015 서울 안보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 안보대화는 미국, 중국, 일본 등 30개국과 UN 유럽연합 등 4개 국제기구의 고위 국방관리,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 등이 참가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건설사 행정제재 해제가 봐주기 특별사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민화합과 경제활력 제고를 이유로 건설사 2,000여 곳에 내려진 입찰 참가 제한, 영업, 업무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지난달 14일자로 해제했습니다. 당시 해제된 처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사 679곳에 내려진 940건의 처분도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산 총액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15개 공익법인을 감사한 결과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9개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고 공시의무 이행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을 접견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포럼 최근 동향을 청취하고 한국의 한층 넓어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 슈법 회장을 접견하고 창조경제와 한국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한국과 세계경제포럼 간의 협력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결혼 예정자들은 혼수용 가전제품으로 8개 품목을 사는데 총 829만 원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리서치 전문업체인 마이크로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1일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년 이내 결혼 예정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평균 혼인 건수는 32만 건이었고 그 가운데 32.2%가 10월에서 12월까지 몰린다며 결혼철을 맞아 가전제품 수요조사 차원에서 설문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최근 6년간 100억 원 이상의 관세 불복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가액 100억 원 이상은 11차례의 관세 불복 소송에서 9차례나 져 81.8%의 패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패소 금액은 총 3,2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부문 소식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고소득층도 빚을 지고 사는 경우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의 7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 367만 9천 가구 가운데 265만 가구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부채 가구 비중은 1분위 27.4%, 2분위 56.7%, 3분위 67.6%, 4분위 72.9%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큰 경향을 보였습니다. 롯데그룹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랑받는 기업을 목표로 본격적인 기업 문화 개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롯데는 오늘 사내외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기업문화개선위원회가 다음 주 중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국가재해관리센터 구축 사업과 탄자니아의 셀린더 교량 건설 사업에 총 1억 2,100만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출입은행은 사이클론과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자연재해를 겪는 마다가스카르의 재해관리센터 구축 사업에 3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기금 지원이 마다가스카르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부문 소식입니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재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총 5,009만 6천여 명입니다. 서울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서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도로의 치사율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버스 차로에서 1,3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5년간 37명으로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이 평균 2.8명에 달했습니다. 환경당국의 초미세먼지 측정기 10대 중 2대꼴로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예보와 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초미세먼지 측정기 성능 검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161개 초미세먼지 측정기 중 19.3%인 31대가 성능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능 검사는 1차, 2차, 3차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과 협정 등에 초청한 외국인 장학생 가운데 매년 60명 이상이 유학을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은 정부가 수업료와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오늘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중도 포기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모두 296명입니다. 어제 오후 9시 55분쯤 서울 종로구 영건동 서울대병원 의대실습실에서 혈압 측정 실습을 하던 학생들이 수은 혈압계에서 수은이 새 나오는 것을 보고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학생들은 즉시 현장에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실습실 출입구를 봉쇄하고 혈압계에서 누출된 수은 3cc를 수거해 소방서로 옮겼습니다.
오늘 오전 4시 25분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교차로 인근에서 기름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내부 순환로 하단 교각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강모 씨가 운전석과 운전대 사이에 끼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강 씨는 당시 운행을 시작하려고 차고지에서 버스를 몰고 회사 사무실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인 오늘은 충북의 하늘이 청명하겠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청주의 시정은 특히 20km에 달합니다. 먼 산까지도 훤히 보이는 화창한 날씨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부문 소식입니다. 올 시즌 무서운 상승세를 탄 김경태가 내셔널 타이틀 대회 한국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충남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코오롱 제58회 한국 오픈은 총 상금 12억 원에 우승 상금 3억 원이 걸린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입니다. 국가대표 시절부터 한국 골프 에이스의 길을 걸어온 김경태는 한국 프로골프 투어에서 모두 6승을 거뒀지만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한국 오픈의 우승컵은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마추어 때인 2002년 한국 오픈에 처음 출전한 김경태는 프로 데뷔해인 2007년 공동 2위가 최고의 성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리 비날 후세인 요르단 왕자가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진다면 내가 당선될 것이라면서 자기 국제축구연맹 회장직 당선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이미 후보로 여겨지는 알리 왕자는 오늘 영국 맨체스터의 사커렉스 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피파 회장 선거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회장 선거에서 제프 블라터 현 회장과 대결에 패배한 알리 왕자는 다음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축구계에는 과거로 더럽혀지지 않은 진취적이고 사고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며 나 같은 지도자를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가 한국의 유망주 장결희를 팀에서 내보낸다고 오늘 스페인 신문 문도 데포르티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성명을 내고 국제축구연맹의 징계 탓에 외국 출신 유소년 선수 5명을 팀에서 방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팀을 떠나게 된 5명의 선수 중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소속된 장결희도 포함된다는 것이 문도 데포르티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피파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 선수들의 외국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승우와 장결희 등 외국 출신 청소년 선수의 출전 금지 등의 벌칙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웨인 루니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까지 국가대표를 은퇴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루니는 스위스와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2016 2조 예선 8차전을 하루 앞두고 오늘 현지 언론과에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대표로 뛰는 것은 나보다 감독의 선택이라며 잉글랜드를 위해 뛰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니는 지난 5일 유로 2016 예선 7차전 산 마리노와의 경기에서 A매치 49골을 넣으며 보비 찰튼과 함께 잉글랜드 통산 득점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루니는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잉글랜드 역사상 A매치 최다골에 도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12시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